네, 우리는 화학과 함께 살고 있다. 오늘 시간에는 조금 우리가 시사성 있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실 효과라고 하는 얘기, 그리고 탄소 발자국, 그리고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죠. 오늘은 그것과 관련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온실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실이라고 하는 것은 농가에서 뭐 겨울 같은 때는 추우니까 채소라든지 과일이 자라나지가 않죠. 잘 자라지 않으니까 이런 온실을 유리나 비닐 같은 거 가지고서 온실을 만들어 가지고서 과일이나 채소, 꽃과 같은 것들을 재배하죠. 이런 이제 온실은 낮에는 햇빛으로 인해 가지고 공기가 따뜻하게 되고 밤에는 이제 외기 온도가 굉장히 낮아지는데 그렇지만은 이 온실 유리벽에 의해 가지고 열을 가두니까 바깥보다도 좀 더 따뜻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이와 같이 이 온실 효과라고 하는 것은 지구를 이렇게 좀 더 지금 이제 더워지게 하는 그러한 효과를 얘기하는데 뭐에 의해서 그렇게 되냐면은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가 태양의 열을 가두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지구에 있는 열이 어, 햇빛으로부터 받은 것들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일부는 뭐 빠져나가겠죠. 그렇지만은 빠져나가는 양이 작아짐으로써 따뜻하게 된다 하는 것이 온실 효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구의 온실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도 마찬가지로 일반제 온실에서와 같은 효과를 나타내게 되는데 이 온실의 유리 지붕과 같은 이제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온실가스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어, 그래서 이 온실가스가 낮에는 이제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아가지고 지구 표면을 따뜻하게 하고 밤에는 이제 식게 되니까 냉각되어서 열을 방출하게 되죠. 그러면서 어, 방출을 하는데 열의 일부는 이제 대기의 온실가스에 의해서 갇혀 있게 돼가지고 지구의 그 평균 온도를 한 14도씨 정도로 유지를 해주는데 이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온실가스, 약어로는 GHG로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가스가 뭐냐면은 이산화탄소, 메테인 가스, 그리고 질소산화물, 낙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플로린이 포함되어 있는 가스들. 이게 이제 대표적인 게 에어컨이나 냉장고의 냉매들이었죠. 이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온실가스인데 지금 이 온실가스가 차지하고 있는 그 비율들을 보면은요, 이산화탄소가 약 한 80%, 메테인 가스가 10%, 그리고 질소산화물이 한 7%, 그리고 이 플로린, 어, 플로린이 포함되어 있는 가스가 약 3%가 되는데 그런데 이 플로린이 포함되어 있는 가스가 굉장한 포텐셜을 가지고 있어요. 즉 온실가스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 일반 이 이산화탄소나 메테인, 질소산화물에 비해서 엄청나게 그래서 뭐 천 이상의 그 GMP 그러니까 글로벌 워밍 포텐셜 지구를 온난화하는 그 포텐셜이 어, 이 이산화탄소나 메테인 이런 것들에 비해서 훨씬 더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냉매나 이런 것들을 플로린이 들어가 있는 것들을 어, 금지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 온실가스의 소스를 한번 살펴보면요. 가장 많은 소스를 차지하는 것이 에너지 사용을 하는 데 있어서 일반 우리들이 난방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에너지 사용과 관련해 가지고 한 60%가 되고 그리고 이동수단, 버스라든지
뭐 일반 승용차 이런 것들에 의해서 한 21%를 차지하고 있고요. 가스 배출량이. 그리고 산업에서 한 8%, 그리고 농업에서 9%, 그리고 일반 폐기계에서 3%, 또 기타 뭐 용매 사용에 의해서 이 정도 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지구 온난화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이제 그런 원리로 해서 그렇게 되느냐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화석연료, 즉 석탄이나 석유들을 연소시킴으로써, 그러니까 자동차에서, 그리고 우리가 땔감으로 또는 뭐 화력발전소 이런 데서 그런 이제 이 화석연료를 쓰고 있잖아요. 여기에 이 사용으로 말미암아서 기존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으로 유입이 되고, 또 탄소뿐만이 아니고 다른 기타 온실가스의 양이 굉장히 증가가 되면서 기존 이제 지구가 평균 한 14도를 1년 내내 뭐 이제 기온 차는 있지만은 유지되는데 그보다 훨씬 더 뜨거워진다는 거죠. 그것이 지구 온난화인데, 태양에서 이렇게 빛이 지구로 이렇게 쪼여주게 되면은 일부가 이제 이것들이 반사가 돼요. 반사가 돼서 밖으로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일부는 또 흡수가 되기도 하고, 지구에서. 그런데 이게 반사되면서 여기에 있는 이 대기층에 있는 이 온실가스에 의해 가지고 얘가 밖으로 빠져나가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갇혀 있게 돼서 지구가 따뜻하게 되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연간 뭐 1900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2019년도를 보면은 굉장히 온도가 지금 계속해서 지구의 평균 온도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해양 산성화라고 하는 것도 한번 살펴보면은요, 이 지구 온난화와 더불어서 특히 이제 이산화탄소에 의해 가지고 바다가 산성화가 된다는 거죠. 바다가 산성화가 된다는 건데, 일반적으로 이제 그 모든 이제 그 뭐 식물, 굉장히 거대한 나무라든지, 그리고 작은 식물성 플랑크톤이 이제 바다에 있는 이런 것들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나서 그 다음에 산소를 내보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바다가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굉장히 많으니까 더 많이 흡수를 한다는 거죠. 더 많이 흡수를 하면서 이게 이제 바닷물을 변화시켜 가지고 더 산성으로 만들어서 해양 산성화, 바닷물이 산성화가 된다 하는 건데, 이런 이제 산성화가 되면은 어떤 특정 조개류라든지 산호 같은 것들이 이제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예를 들어 산호가 백화 현상이 일어난다 하는 것들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건 이제 어떤 이제 화학적인 과정에 의해서 그렇게 되냐면은 이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바닷물이 이렇게 받아들여요. 그러면은 이게 탄산이 되면서 이 탄산이 중탄산 이온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중탄산 이온으로 바뀌고, 또 일부는 이게 또 해리가 돼가지고 수소 이온, 이게 이제 pH를 나타내주는 특징인데 수소 이온하고 그 다음에 탄산 이온으로 이렇게 되는데, 즉 그러면서 이 pH가 낮아진 것, 이제 산성이 된다는 것은 pH가 예를 들어 pH는 1부터 시작해서 보통 14까지 있죠. 그러면은 이 수소 이온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pH가 이렇게 낮아집니다. 이 pH의 정의는 어떻게 되냐면요, 화학에서 수소 이온의 이렇게 농도에다가 로그를 씌워주는데 거기에 마이너스 로그를 씌워줘요. 그러면은 얘가 뭐가 되냐면은 pH를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따라서 이제 수소이온의 농도가 높아지면은 전체 pH는 이렇게 낮아진다 하는 건데, 즉 산성화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데 이 연도별 한 통계를 보니까 바닷물의 그 pH가 대략 한 8.1 정도 됩니다. 8.1에서 8.2 정도 되는데, 얘가 계속해서
이제 해양 산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이게 이제 2000년도에 들어와서 급속하게 이렇게 나타나죠. 그래가지고 지금은 한 7.8 정도 된다는 거죠. 7.8, 7.7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떤 효과가 나타나냐 하면은 바닷물에서 이런 그동안에는 굉장히 뭐 이런 바다 이런 조개류라든지 해초 이런 것들이 굉장히 풍성했었는데 이게 이제 pH가 증가가 예를 들어 pH가 지금 높은 상태잖아요. 이게 8.1, 2 정도 됐는데 8 이하로 내려가서 뭐 7.9나 7.8이 되면은 이게 이제 양이 이렇게 줄어든다는 거죠. 그거는 왜 그러냐면 이런 수소 이온의 농도가 증가되면서 즉 해양이 산성화되면서 그렇게 된다 하는 겁니다. 다음에는 이제 기후변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특정 지역의 기후라고 하는 것은 강우량이라든지 연중 기온의 변화 등을 가지고서 설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 기후라고 하는 것은 하나에 딱 정해진 것이 아니고 태양이라든지 지구하고 바다, 바람, 비하고 눈, 숲, 그리고 사막과 사바나 등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연결된 하나의 시스템으로서 이 시스템에서 열이 추가가 된다. 그러니까 기온이 올라간다는 거죠. 이렇게 되게 되면은 지구 기후 전체가 변화가 되는데 예를 들어 바다가 더워지게 되면은 허리케인이라든지 뭐 폭풍 같은 것들이 에너지 집약적인 그러한 그 폭풍들이 생성이 돼요. 너무나도 크게 지금도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대기가 따뜻하게 되면은 빙하하고 그 다음에 만년설 같은 그런 것들이 눈들이 녹게 돼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 또 남극의 얼음들이 녹고 그러면서 해수면의 상승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전부 다 이게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이 돼 가지고 지구 기후의 전체 변화가 일어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기온, 온도, 연중 온도 같은 것이 뭐 예를 들어 아시아의 몬순하고 전 세계의 비와 눈을 가져오는 그런 큰 바람의 패턴이 변화가 되면서 이게 이제 그동안에는 예측이 그래도 쉽게 됐었는데 가뭄이라든지 뭐 태풍이라든지 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은 예측 불가한 날씨가 더 많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현대 지금 뭐 우리나라 기상청도 그렇고 많은 뭐 야단을 맞죠. 뭐 슈퍼컴퓨터를 들여놓고서도 예측을 잘 못한다 하는 것들이 왜 그러냐면은 이런 이제 기온이 굉장히 큰 변화들이 일어남으로써 그렇게 된다 하는 거죠. 따라서 그동안에는 이제 앞에서 살펴봤던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이 학자들이 굉장히 환경학자들을 비롯해 가지고 전 세계가 관심을 두었는데 이 지구 온난화를 넘어서 이제는 기후 변화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탄소 발자국과 탄소 중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소 발자국이라고 하는 게 뭐냐? 탄소 발자국 카본 풋프린트인데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 이제 사람들이 활동한다든지 또는 상품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이런 전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온실가스가 배출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내가 자동차를 타고서 출근을 한다. 그것 자체가 온실가스가 배출이 되고 내가 소고기를 먹는다. 그러면 고기를 먹는 거 그 자체도 그러면은 소고기를 만들기 위해서 제 고기를 뭐 생산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소를 키워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사료들이 필요하고 거기에 난방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들이 필요해요. 그러다 보면은 온실가스가 배출이 되는데 이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이산화탄소로 환산한 총량을 탄소 발자국이라고 하는데 연간 1인당 전 세계 평균이 한 4톤 정도라고 하는 겁니다. 이산화탄소의 양이. 그런데 2020년도 우리나라의 탄소 연간 1인당 그 생산량이 11.6톤이에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14.2톤입니다. 굉장히 많죠.
따라서 이제 이런 이제 그 온실가스로 인해 가지고 지구의 온도가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 지구의 온도를 2도씨 상승하는 것을 피하려고 하면은 2050년까지 연간 2톤 미만으로 줄여야 된다는 거죠. 즉 여러 가지의 뭐 연료를 줄인다든지 우리가 사용하는 가스를 줄인다든지 이런 방법, 그리고 이제 폐기하는 폐기물들을 줄인다든지 뭐 세탁의 양을 줄인다든지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 가지고 탄소 발자국을 줄여야 된다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 탄소 발자국을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이제 제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뭐 자동차를 가능하면 타고 다니지 않는다든지, 뭐, 재생 에너지를 사용한다든지, 대중교통을 탄다든지, 그리고 이제 뭐 재활용, 되는 그러한 물품들을 쓴다든지, 그리고, 뭐 연료 같은 것도 재생에너지를 사용한다든지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가지고 탄소 발자국을 줄일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다음에는 탄소 중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탄소 중립, 카본 뉴트럴인데, 이거는 뭐냐면은 이제 이산화탄소를 우리가 배출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배출하는 것들이 사실은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고, 일부는 이것이 이산화탄소 흡수원에 의해 가지고 탄소를 흡수를 해요. 예를 들어 천연 탄소 흡수원으로서 토양이라든지 숲이라든지 나무들이 그렇게 되는 거죠. 바다나 이런 것들이 흡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배출하는 것하고 흡수하는 것 사이에 균형을 유지하는 것, 즉 탄소 순 배출이 제로로 하는 것을 우리가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겁니다. 뭐 이런 이제 그동안에 그런데 보니까 이런 천연 탄소 흡수원에 의해 가지고 이산화탄소들이 다 흡수가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인공 탄소 흡수원들도 만들었지만은 이것도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가능하면은 이런 이제 우리 탄소 발자국과 앞에서 설명했던 그런 이제 것을 통해 가지고 이산화탄소들을 줄여나가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일상생활 가운데서 해줘야 되는데, 즉 전 세계 모든 온실가스 배출량이 탄소 격리를 통해서 균형을 맞추는 것이 목표인데, 탄소 격리라고 하는 건 뭐냐? 탄소 격리라고 하는 것은 대기에서 탄소 산화물을 제거한 다음에 이것을 이제 저장하는 것을 탄소 격리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좀 시사성이 있는 온실가스, 그리고 탄소 발자국, 그리고 탄소 중립과 같은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